자,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18세 이후이고요. 그 다음에 15세 이전에는 품행장애의 근거, 품행장애의 근거, 거기 보면 나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네,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자, 두 가지는 연령이니까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세로토닌의 감소, 세로토닌의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가족력을 보면 두 가지, 부모의 적대감이나 학대, 부모의 적대감이나 학대로 인한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부모의 양육에서 자, 충동적이다. 그 다음에 변덕스럽다. 자, 이런 것들이 아이의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영향을 주는 바로 이 환경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는 조증사파 진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증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양극성 장애 1형이었잖아요. 양극성 장애 1형. 그게 바로 조증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조증사파 이렇게 나왔거든요. 조증사파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그 밑줄 친 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의기양양하거나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본이 적어도 1주간, 만약 입원이 필요하다면 기간과 상관없이요. 1주간 지속되는 분명한 기간이 있습니다. 기본장애의 기간 도중 다음 증상 가운데 3가지 이상이 지속되면서 기분이 과민한 상태라면 4가지가 되겠고, 기본적으로 3가지 이상이 지속되며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번의 중요한 건 팽창이란 단어입니다. 팽창의 동그라미, 팽창된 자존심, 심하게 과장의 동그라미,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 수면에 대한 욕구가 감소됩니다. 수면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다. 수면 감소의 동그라미요. 조증이니까 수면 감소가 되겠죠. 단 3시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평소보다 말이 많습니다.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많다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고의 비약의 동그라미,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사고가 연달아 일어난다에 가로 쳐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조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주의 산만이 있습니다. 주의 산만의 동그라미요.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외적 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가 이끌려지는 거고요. 6번째는 목표 지향적 활동이 증가합니다. 목표 지향적 활동 증가에만 동그라미,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성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정신운동성 초조입니다. 정신운동성 초조의 동그라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쾌락의 동그라미요. 흥청망청 물건 사기, 무분별한 성행위,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업 투자 이런 것들이 바로 조증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증상이 혼재성 사파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조증 하나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장애로 인한 직업적 기능이나 일상적 사회활동, 대인관계에서 뚜렷한 손상을 막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기본장애가 심각하거나 정신증적 양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증상이 물질, 약물 남용이나 투약, 기타 치료, 그것이나 일반적인 의학 상태, 갑상선 기능, 항자가 빠졌네요. 항진증, 항자 넣어주세요. 항진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게 아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감별 진단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증사파가 나왔는데요. 조증사파 기준에 보면 이제 키워드가 좀 있었잖아요. 그것만 이제 적어 보면 첫 번째가 팽창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팽창이란 단어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과장이란 단어도 있었습니다. 팽창이나 과장된 자신감. 그 다음에 밑으로 써보겠습니다. 수면 감소. 수면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이 많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약이란 단어. 그 다음에 연달아 일어난다라고 했죠. 비약이나 사고의 연달음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산만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산만이란 단어. 그 다음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 목표 지향적 활동. 목표 지향적 활동 증가. 목표 지향적 활동 증가. 네. 그 다음에 쾌락이란 단어도 있었죠. 정신운동성 초조. 정신운동성 초조. 초조란 말도 중요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쾌락이라는 말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런 단어들이 바로 조증의 키워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써놓으셔야 돼요. 진단 기준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건 조증사파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고 이제 10번 마지막 부분 들어갑니다. 노출장애입니다. 자, 노출장애는 우리가 성도착장애에 있는 거죠. 자, 노출장애 보면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성도착적 초점이라고 하는데요.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충격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성행위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일명 이제 바바리맨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 노출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기를 노출시켰다는 상상을 하면서 자의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18세 이전에 발생되지만 그 이후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40세 이후에는 상태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연령적인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거기에서 2번이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주고자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성행위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성행위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노출장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노출장애는 우리가 앞에서 성도착장애에서 배우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렸습니다.